해동을 위해 전날 깔아두었던 홍어가 바닥에 가득합니다. 마른 목골의 대물 홍어가 100마리 이상 돼 보이는데요. 홍어를 들어오는 것을요 해동해가지고 여기서 숙성까지 하는 데입니다. 숙성이요? 예.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삭힌. 예. 홍어의 몸 곳곳을 감싸고 있는 진액을 씻어내는 것으로 가공 공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척이 완료된 홍어는 한 캔에 모아두고 손질을 하는데요. 홍어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인기 높은 홍어애를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홍어 얘를 싱싱할 때 채취하려고 이렇게 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요? 예. 애가 뭐예요? 홍어 얘라는 것은 우리가 애간장 녹인다 그러잖아요. 애간장 녹인다. 그래서 간을 가지고 홍어 얘라고 해요. 얘도 쓰고요. 또 창자 보면은 홍어 젓갈을 담아요. 홍어는 버릴 게 없다 그러죠. 홍어애는 상온에 두면 녹아버릴 정도로 부드러워 제일 먼저 분리합니다. 그런데 작업 중인 홍어에선 찌르듯 톡 쏘는 홍어 특유의 향이 나질 않습니다. 싱싱할 때는 홍어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숙성이 돼야 이게 암모니아 가스가 형성돼가지고 아주 좋거든요. 요소를 배출해 체내 수분을 조절한다는 홍어. 숙성 과정에서 이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돼 부패도 막고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홍어에는 따로 모아 그대로 먹거나 탕으로 사용하고 창자는 젓갈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평균 한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합니다. 내장까지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니 버릴 것 없는 생선이란 말이 딱입니다. 손질이 끝난 후 다시 한번 물 청소를 하는데요. 미끄러워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홍어 간이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기가 잘 가시지라 미끄러지면은 바로 아야 그럽니다. 한 손에 묵직한 홍어를 옮기랴 미끄러운 바닥 살피랴 주의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4kg 정도 보시면 4kg, 5kg 그렇습니다. 올해로 홍어 가공 14년째인 안덕현 씨.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 동작에 이골이 났을 법도 한데 아이고야. 결국 허리에 무리가 간 모양입니다. 들었다 놨다 한 500번은 해요. 이것 같은 것은 한 7kg, 8kg, 9kg 나오거든요. 원어로 따지면 한 10kg짜리입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요 팔이 아파요. 이침 맞이도 안 났네요. 크기와 원산지에 따라 구별이 쉽도록 3개의 통에 나누어 담습니다. 앞으로 보름간의 숙성 기간을 거칠 홍어들. 숙성실에 넣기 전에 비닐과 방수포로 상자를 덮어줍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공기가 들어가면요 숙성이 안 돼요. 때깔이 죽어요. 홍어는 공기에 노출되면 수분을 빼앗겨 살이 말라버린다는군요. 여기가 1차 숙성실이거든요. 숙성실의 문을 여는 순간 특유의 향이 코를 찌릅니다. 바로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상당히 맵죠? 네. 확 들어오는데요. 저온 숙성을 시키는데 여기는 조금 뭐랄까요 한 5, 6도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여기서 1차 발효를.
6도, 5도, 6도 나오거든요. 이거 온도가 높아버리면 숙성이 빨리 되고 온도가 낮아버리면 숙성이 잘 안 돼요. 그 온도를 자주 체크를 안 하면요. 뭔가 이게 숙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골아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사그지는 이게 삭혀져야 되는데 삭혀지는 게 아니고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홍어 맛의 반은 적당한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일주일간 1차 숙성 후 더 낮은 온도에서 2차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는 저기보다 더 심하죠? 코가 뻥 뚫릴 겁니다. 지금 온도가 영상 1도 정도 나오네. 그렇게 또 일주일 맛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곳의 숙성 홍어 생산량은 한 달에 약 30톤. 그런데 규모에 비해 작업자의 수가 부족해 보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근데 몇 명이세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냄새도 심하고 이게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누가 참지업종 중에 하나여가지고 누가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왔다가 하루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만 하면 그냥 가세요? 남들에겐 고약한 냄새지만 얄궂게도 냄새는 홍어의 숙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숙성이 완전히 됐나 안 됐나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맡으시면 바로 뭐 아세요? 네,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됐어. 이거 한번 맡아볼래요? 네. 되게 이게 그냥 여기서 맞는 거랑 대고 맞는 거랑 되게 다르네요. 그럼요. 훨씬 더 낫죠. 빨리 나오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요 냉장고요 온도가 올라가요. 잠깐 있는데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온도가 민감해서요. 오래 열어놓으면요 이 숙성하는데 방해가 돼요. 조금. 오전 작업이 끝난 후 작업복을 벗고 몸을 씻는 안덕현 씨. 그새 온몸 곳곳에 밴 냄새 탓인데요. 안 씻고 가면요 엘리베이터나 차 타고 가면요 냄새가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필히 씻고 닦고 가야 돼요. 퇴근도 미룬 채 어디론가 한달음에 달려가는 안덕현 씨. 주문한 홍어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칠레산이고요. 이게 오리지널 국내산입니다. 대청도 인근에서 잡힌다는 홍어. 수입산에 비해 몸값이 높습니다. 가격이 틀리다는 게 중요하고요. 한 두세 배 차이 난다고 봐요. 아이고 무거워라. 60박스 됩니다. 한 200마리 되겠네요. 요즘 홍어의 맛에 매료된 이들이 많아져 국내에서 잡히는 것만으론 감당이 안 된다는데요. 때문에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홍어를 수입해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산부터 내려라. 받아온 홍어는 냉동고로 직행.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냉동고에는 10톤가량의 홍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이마저도 눈 깜짝할 새라는군요. 500개 될 겁니다. 한 달도 못 써요. 한 달도 못 써요. 마이너스 20도요. 홍어를 가져올 땐 한여름이더니 이번엔 한겨울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려드는데요. 가공 공장과 냉동고 사이의 문을 열자
카메라 렌즈에 뿌옇게 김이 서릴 정도. 많이 주세요. 많이. 가시지 않은 추위를 누른 채 계속되는 작업. 다음 날 가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녹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30kg)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이 나가요, 발톱이요. 실제로 지금 발톱이 빠져서 안 떨어뜨리셔갖고. 하찮은 실수에 지금 반 났습니다. 1년도 안 걸렸어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1톤 분량의 홍어를 펼쳐놓은 후에야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팔이 안 돼 보이네요. 얼어서 그런지. 얼어서 그래요. 이게 펼쳐놓으면요, 무지하게 양이 많습니다. 홍어의 맛을 내는 일은 맵고도 시원한 그만의 향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냄새가 독해서요, 웬만큼 평소에 지금 댁에서 내일 아침까지도 냄새가 나요. 매일 홍어가 익어가는 냄새와 함께하는 사람들. 작업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곰삭은 냄새의 의미를 아는 순간 고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될 테지요. 빨래를 해야죠. 하루 이상은 입지를 못해요, 냄새 때문에.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하루 내 냄새 나도록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네. 그건 홍어의 맛을 사랑하게 됐다는 뜻일 겁니다. 다음 날 이른 시간 출근을 서두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치 않은 소리가 안덕현 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개고장났네. 서둘러 숙성실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어제 작업해 넣어두었던 1차 가공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도기가 14도, 5도 나와요. 1차 숙성실의 정상 온도는 5도에서 6도 사이. 급히 홍어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며칠 전 손질에 넣어둔 홍어의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덕현 씨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요. 지금 어서 와요. 지금 고장나서 아이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숙성실 일반이 지금 벨소리가 나고 지금 냉장고 안 들어가는데 좀 확인해 보세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작업해 넣어둔 홍어의 상태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모닥 타는 건 아니지? 냄새가 많이 나고. 한 2시간 건지겠는가? 2시간 안 걸립니다. 알았네. 최대한 빨리 해주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팬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잘 도네. 네, 잘 쓰겠어요. 고생했네. 온도 조절기는 고쳤지만 홍어의 맛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지만 살이 뭉그러질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는데요. 결국 폐기를 결정합니다. 줄 잡아 수백만 원어치의 홍어가 버려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간의 정성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아, 이제 그만 찍어요. 마음을 추스른 후 다시 작업장에 나온 안덕현 씨. 보름간 숙성을 마친 홍어를 손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둘, 셋! 으쌰! 잘 삭은 홍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날개는 날개대로 꼬리 부분은 꼬리 부분으로 이제 조각을 내서요. 분리를 내서 작업을 합니다. 날개처럼 생긴 양지느러미가 흔히 먹는 숙성회로 가공되는데요. 두툼한 살집에 사이사이에 연골이 있어 씹는 맛도 그만인 부위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어려운 홍어. 베트남에서 온 작업자에겐 어떨까요? 맨날 맡아서 괜찮아요.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안 그러세요? 네, 감기 한 번 더 나서 그래요. 아 감기가 감기가 나세요? 네. 우리는 괜찮아요, 냄새. 아직 임력이 개하고는 없게 맡을만 해요. 아 그래요? 예, 냄새 난다고 못 오래. 안 뜨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맛이겠지요. 작업의 속도를 올리는 사이 특별한 홍어가 등장하는데요. 진짜 오리지널 흑산도 홍어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흑산도산입니다.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예, 워낙 가격이 비싸서요. 많이 숙성을 안 시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한 50만 원 돈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쯤 되는 인식표입니다. 9.6kg짜리입니다. 대청도 홍어랑 흑산도 홍어랑 뭐 차이가 좀 있나요? 큰 차이는 없고요. 국내산이라 비슷한데 흑산도에서 잡았냐 대청도에서 잡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몇 배 정도 차이나요?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3배나 차이나요? 흑산도 해역에서 잡힌 홍어엔 특유의 단맛이 감돈다고 하는데요. 잘 삭히면 입천장이 데일 듯 화끈한 맛과 함께 오묘한 풍미로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하는군요. 이어지는 다음 과정. 분리된 홍어에 지느러미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한 식감이 배가 된다는데요. 홍어 탈피 작업입니다. 아, 살피면 뭐 껍데기 예, 껍데기. 날카로운 칼날 위를 지나가면 잘 숙성된 홍어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가공 과정 중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작업. 하지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껍질들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제거를 해야 합니다. 뼈를 제외하곤 버리는 부위가 없다는 생선. 그렇다면 껍질은 어떨까요? 좋은 거만 모아놨다가 묵을 씁니다. 무기요? 네, 홍어 껍데기로 묵을 써요? 예. 묵을 쓰면요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보름간 무르익은 홍어의 맛. 이제 탈피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가공은 1차로 가공은 끝났어요. 네, 그럼 홍어 작업으로 2차로 갑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묵직한 홍어 상자를 들고 도착한 곳은 인근의 2차 가공 공장. 거대한 생선 홍어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넓적한 지느러미를 잘라낸 후 평균 6mm에서 7mm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일정한 크기로 조각난 홍어.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네, 여기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식당으로 보내거든요. 아무나 못 쓰거든요. 홍어 저기 뼈도 있고 이거 써는 여기 저기 사이즈도 똑같아요.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딱 그게 틀리잖아요. 네. 막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전라도 잔치상에 꼭 등장한다는 음식.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지요. 전국구 별미로 떠오르는 요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홍어가 등장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 덕에 주문량이 늘어 작업자들의 손길엔 흥이 묻어납니다. 하루에 거의 한 100마리 정도 자르고. 이들에게 홍어는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먹고 살고. 두 개. 또 다른 홍어 별미를 만드는 사람들. 주문이 들어오기 무섭게 홍어와 미나리,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무치기 시작합니다. 재료에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정성을 다하니 어느새 제 빛깔을 내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무, 미나리, 이제 홍어가 들어가는 이제 무침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홍어 무침에서 홍어 다음으로 중요한 재료는 바로 무. 지저분한 부분들 제거하고 이제 무 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채를 써는데요. 힘들어도 이 방법을 고집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써줄 때? 기계를 썰면은 탄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뚝뚝 부러져요. 이렇게 아예 완전히 이렇게 뚝 부러진단 말이에요. 기계로 썰면은. 하루에 거의 한 50개 50개 정도요? 더 되죠. 무를 써는 데만 아침나절이 훌쩍. 손가락부터 손목까지 필연적으로 아픔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손목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무튼 뭐를 자꾸 썰고 칼질하다 보니까 손목도 그렇고 관절이 좀 아프죠. 무를 써는 동안 홍어 무침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이게 무침에 들어가는 홍어예요. 무침용 홍어는 숙성이 안 된 상태로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처음 맛보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가 있다는군요. 이때 누군가 슬쩍 다가와 훈수를 둡니다. 덩어리 진 거 잘 녹이고 네, 이물질 떼는 거 잘 빼고 네, 말 안 해도 잘 알아서 하겠지. 알았어요. 저희는 가족 기업이에요. 큰아들. 큰아들. 네, 큰아들. 네. 이쪽에 무서는 작은 딸. 따님이세요? 예, 딸이에요. 그럼 저 뒤에 뒤에 좁은 이모. 3대째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저 식구들만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 방식을 변치 않고 있고. 대를 잇겠다는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할머니가 이제 일을 오래 하셨는데 좀 많이 아프셨어요. 아무래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 보고 아 이제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힘든 일 나와서 같이 자기가 할머니 이어서 하겠다는 그것도 고맙고 뭐 더할 나이가 없죠 저로서요. 이래 봬도 경력 8년차 베테랑입니다. 네. 점심시간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재료와 양념을 넣고 무치는 일은 오직 아들의 목.
여러 사람이 만들면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또 대량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즉석에서 무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손님마다 이제 원하시는 뭐 홍어라든가 홍어양, 이제 아니면 무나 미나리 양도 틀리고 이제 매운맛도 저희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즉석에서 바로 무쳐드리고 있어요. 연이은 주문에 손길이 바빠집니다. 몇 개나 주문하신 거예요? 6개요. 6개요?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어요? 예, 한 번 올 때 많이 사가는 거죠. 나들이 떠나기 좋고 가족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 봄. 이맘때면 홍어무침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데요. 방금 메모하신 거 뭐예요? 송장, 이게 지금 택배 나가야 될 거 송장이에요. 16건씩 날리니까 일이 많죠, 그것도. 먼 곳에 사는 이들의 택배 주문까지 더해지면 평일에도 5, 60인 분량의 홍어무침을 만들어내느라 눈코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손님이 잠시 뜸해진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 없었던 손 마디마디가 이제야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치다 보면은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아픈 편이죠. 약간 변형이 오더라고요. 변형이요? 살짝 휘어가지고 받치고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쉬어 있네요. 묻히는 거 보시면은 좀 아무래도 금방 하다 보니까 좀 쉬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고 나면은 어깨도 많이 아프고 쑤시는 데가 많아요. 응급처치를 한 흔적이 양 어깨에 훈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부자가래 다 보여줘? 통증까지 부전자전. 저는 조금 더 심합니다, 아들보다. 많이 할 땐 100인분 이상을 무치니까 무리가 많이 가요. 평생 먹어보지 못해도 한국인이라면 왠지 이해가 되는 음식.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홍어의 매력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새콤, 달콤, 매콤한 이 홍어 맛을 안 먹으면 또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생각나는 무침인 것 같아서. 이 홍어를 먹으면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한국인만 맛을 아는 거예요, 이 홍어는.